예, 술모입니다. 예, 지금 다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제약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반등이 오고 있죠.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 오고 나서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1선이 반등 후에 중요합니다. 지금 5일선, 20일선 다 깨졌고 61선 회복 못했죠. 여기 61선 회복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물론 이제 한 바닥, 두 바닥 찍고 재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라도 하락할 것 같고 지금 제약주 반등에 좀 제동을 건 게 헬릭스미스죠. 헬릭스미스는 이제 바이로메드가 그 이름을 바꾼 것인데 제가 바이로메드 신라젠과 동급의 아주 정크 수준의 작전주라고 제가 눈에 경고 드렸습니다. 제가 둘 다 재무제표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둘 다 굉장히 적자 종목이고 그냥 그 실험이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당해요. 제가 예언 드린 게 하나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의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런 계약시길 같은 게 다 허위거나 다 실패할 거. 이게 한두 개 지금 드러난 게 5개인 것 같은데요. 5개 넘나? 그 임상 실패하고 있는 제약주가 아직도 몇 종목 남았어요. 아직도 작전하는 종목 몇 종목 남았는데 다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주 반등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꼭 보셔야 되고요. 제약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코스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라젠 보시면 지금 버티다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요 날이 종가 기준이 최저가가 9,000원인데 이건 장중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요 날이 만 얼마에 마감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깼습니다. 굉장히 이건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바로 감아 올리지 못하면은 신라젠은 제가 볼 때 5,000원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예전에 조화제약 반등에서 많이 나왔던 거 한 보여드렸죠 제가. 근데 그때는 그 물린 기관이나 이제 그 기업에서 제약회사에서 호재 뉴스를 터뜨리면서 다시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2선 회복 못하는 거 보시고 줄이셨어야 돼. 여기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따라가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벗어나고 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더 명확해지죠. 21선, 이 누런선이 21선인데 그걸 벗어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누런색 회복 못하면은 그냥 만원 얹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이 만원이 아니네요. 11,200원. 11,200원 회복 못하면은 추가로 5,000원. 결국에는 아마 상장 폐지 되겠죠. 적자 폭이 너무 커요. 헬릭 스미스 마찬가지, 신라젠 마찬가지 적자 폭이 큰데 제가 신라전 6만원, 5만원 갔을 때 6만원대였나요? 제가 경고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웃으시는 댓글들 하나가 무슨 적자, 무슨 기술력인데 무슨 적자냐 그러시는데 그런 종목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적자를 냈는데 기술력으로 크게 된다? 보통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 기업들은 작전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 그냥 원래는 이제 적자가 내서 이제 망하는 종목인데 망하기 전에 한번 작전을 해먹고 망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종목이 많았고 상장 폐지돼서 지금 없어진 종목. 그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어져서 못 보여드리는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제약주 열풍이 있었던 게 10년도 더 전이죠.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도 15년 전쯤 그때 막 30배씩 오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는 종목 한 30배, 20배, 30배 종목 꽤 많이 나왔었어요. 제약주에서. 다 제자리로 오거나 그나마 이제 흑자 종목들은 그나마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조금 다시 오른 종목이 있는데 적자 종목들은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헤파워프도 그렇고 뭐 화려했던 기술들이 많죠. 에이즈, 줄기세포.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지금의 테마보다 훨씬 더 지금 뭐 에이즈랑 줄기세포랑 비교될 수 있는 테마가 있나요? 그 당시 지금 나온 기술력이 뭐 폐암 한미약품의 그 폐암 그거요? 바이오시밀러요? 바이오시밀러는 엄밀히 신약도 아닌데. 헬릭 스미스는 이제 신라젠처럼 이렇게 신라젠이 하한가 몇 방 맞았죠? 이거 신라젠 차트입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맞고 네 방째 풀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겠죠. 헬릭스 미스도.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거래량이 좀 다릅니다. 헬릭스 미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아래가 거래량이고 위에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상승 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종목의 주식수는 지금 2천만 주입니다. 2천만 주라는 걸 알아두시고 2천만 주 중에서 이 주봉인데 주봉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양봉 거래량은 처분 거래량이 아니니까는 의미 없고 음봉 거래량에서 여기서 이제 처분했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내렸을 때도 처분 못해서 처분이 안 돼서 주포들을 다시 올린 거예요. 다시 올렸는데 벌써 거래량이 처분을 아직 다 못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요. 주포들이 처분을 완전히 다 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이 기니까 야금야금 팔았을 수 있는데 오히려 처분을 다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호재 뉴스로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포들이 물려 있으면은 올리는데 신라젠은 보시면은 신라젠 이거 주봉인데요. 주봉에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다 처분 시기겠죠. 올리고 그래도 이건 전체 거래량이 7천만 주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피레침 맞은 거 이때 거래량 좀 있잖아요. 그죠? 요때 띄운 다음에 요때 조금 처분했을 것 같고 그죠? 물론 여기도 처분은 다 못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보시면 이거 1,500만 주 이상은 쭉 나왔잖아요. 거래량 그래도 꽤 됐어요. 그죠? 여기 2천만 주고 주봉으로 꾸준히 이 정도 나왔다고요. 전체 주식 7천만 주 중에 한 2천만 주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서 이 고점에서 그렇게 손바뀜 한 거랑 헬릭스는 2천만 주긴 한데 여기 나온 거래량 레벨을 보면 100만 주에서 200만 주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들이 100만 주, 200만 주면은 2천만 주 중에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체 거래량 대비에 신라젠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주포들이 잘 못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는 반등이 신라젠보다는 클 수도 있다. 근데 뭐 한 방 더 맞으면 더 긴 그림 볼까요? 더 긴 그림 이게 어차피 다 뻥이니까 뻥이라 가정해 봅시다. 저는 뻥이라 보고 100% 믿고 있지만 뻥이 아닐 수도 있는데 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1레벨까지 빠지는데 그나마 이제 흑자 종목이면은 한 1레벨까지 조금 그래도 한 5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버티고 그냥 적자 종목인 경우에는 하고 이 종목하면 상당 폐지 가능성이 크죠. 신라젠도 그렇고 너무 적자폭이 커서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근데 이제 망하기 전에 예를 들어 한 번 더 하한가를 맞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반등이 뭐 이만큼 올 거냐 많이 올 거냐 그건데 이런 종목 여러분 단타 치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제약주 단타 치러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제약주 반등 잘 나오다가 의외의 상황이 생겨요. 헬릭스미라스라는 또 의외의 상황이 생기면서 다 같이 지금 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가치는 어디다? 저 아래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본연의 가치 따지기도 힘듭니다. 적자 종목 저러면은 상장 유지가 힘들어 보이는 종목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반등 옵니다. 만약에 못 털었으면은 못 털은 만큼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찍고 올지는 모릅니다. 이만큼 찍고 올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반등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도 뭐 많이 올라와서 반등 오더라도 또 결국해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본연의 가치로 간다. 예. 중간에 뭐 해서 반등이 오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많이 오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옛날에 조화지역 많이 보여드렸죠. 아마 몇 년 후에는 상장 폐지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한 달 기간 제약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이 개인들 다 이제 죽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보통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무섭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이 무섭다. 근데 지금도 마지막 하락은 아닐 수 있어요. 이 3차 요걸 그냥 끝까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무서운 건데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3차, 4차 하락. 그러니까 상장폐지 종목은 4차 하락까지 있는 거예요. 상장폐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물론 신라젠 지금 가격이 거의 상장할 때 가격 비슷하게 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장 자체가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적정가 그래서 적정가는 한 1,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 예전 동영상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제가 그 경고 드린 시점이 계속 경고를 드렸죠 사실. 근데 동영상 올릴 때가 여기였나요? 6, 7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5,000원 간다 그러니까는 저를 비웃는 댓글들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뭘로 보고 적자를 뭘로 보고 근데 이제 그런 댓글들 중에 여러분 일부는 이제 진짜 개인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 기업 좋게 보는 댓글들이 많지만은 사실 근데 그런 개인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으면은 나중에 와서 저한테 역시 뭐 맞으셨네요 하면서 보통은 개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쏠몽 말을 들을 걸 그랬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다수 댓글 중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댓글들 중에 다수는 알바예요. 알바. 댓글 알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라젠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어떤 파워블로그나 어떤 뭐 뉴스가 난다. 거기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알바도 씁니다. 얘네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제약주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1선이 깨진 종목과 안 깨진 종목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바이오지만 제약주나 바이오지만 좀 보겠습니다. 세트리 바이오 시밀러인데 아직 21선 안 깨졌어요. 지켜내면 추가 반등 깨지면은 21선 깨지면 이것도 이제 하방 고려해야 됩니다. 21선 기준이에요. 바이오 시밀러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고 있죠. 다시 이제 저희는 하방 늘려갈 겁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깨졌어요. 깨진 데다만 이 최저점까지 깨진다 이러면 이것도 하방. 이것도 월봉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나 올랐나? 이거 앞으로 이제 뭐 추가로 더 떨어질 구간은 이제 아주 예전보다는 크진 않은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깨지게 되면은 조금은 더 지금 4만원인데 25,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어딥니까 이게 25,000원까지 떨어지기 힘들더라. 3만원까지만 떨어져도 25%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한미약품은 그래도 적자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떨어지는 구간 중에 이제 바닥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적으로 PER까지 합쳐서 보면은 또 그때 다시 계산해야 되긴 해요. 이때도 이미 뭐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 정도 주가다 라고 생각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흑자 종목들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락을 멈추겠죠.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하락이 더 나오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몇 차 하락이죠 한미약품. 솔직히 이것도 1차 2차 봐야 되고 1차 2차 3차 어떻게 일본으로 따지면 4차 하락 나온 거예요. 지금 4차 하락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겠죠. 이 한미사이언스.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거품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미약품 별로 기능이 없는데 이거 뭐 기술력이 다 가짜인데 무슨 이거 연구하는 게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하방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이런 카페에서 또 다른 종목 더 볼까요? 좀 봐드리죠. 그러면은 시젠 같은 종목, 시젠은 또 많이 떨어졌죠. 시젠도 어쨌든 이것도 21선 다시 깨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메디톡스가 많이 하락은 했는데요. 고점 대비 83만원에서 지금 30만원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멀었죠. 여러분이 봐도 멀었잖아요. 이거. 그동안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야. 근데 제가 볼 때 요 정도에서 그쳤어야지. 제가 볼 때 이것도 PER, PBR 따지면은 대웅제약 괜히 대웅제약하고 제가 볼 때 어거지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내지는 글쎄 제가 PER, PBR 따지면은 한 10만원대가 적정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21선 깨졌기 때문에 조금 하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도 제가 블로그 영진약품하고 한미약품 경우에 제가 거의 고점을 맞췄거든요. 얘네들은 딱 형태가 해서 이때 올렸나요? 블로그를 그때도 무슨 올렸는데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는 또 블로그에 호재 공시를 보고 짓거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계셨죠. 결과는요, 예, 여러분 호재 공시 있었어요. 호재 공시 계약시가 제가 다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오히려 처분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월봉인데 이게 이 거래량 굉장히 크잖아요. 이 피레침 쫙 올렸다 뺀 거 이거 그 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처분한 애들은 하락폭이 반등이 작아요. 주포가 털고 나갔으니까 개미들끼리 개미하고 기관끼리 그냥 기관도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진약품도 보면은 일봉에서 21선 깨졌잖아요. 그럼 반등 끝으로 보시고 조심하세요. 21선 그래 살아있네. 21선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쩌면 추가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근데 21선 깨진 종목들은 추가 하락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약주 업종 차트 보시고 제약주 업종 차트 21선이 살아있으면은 상황 따라서 추가 반등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하락에 잠깐 헬릭스 미스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약주 못하러 제약주를 투자합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아직도 가치적으로는 더 하락해야 되는데 단 지금 현재 유명한 종목들 말고요 중소형종 제약 중에서는 이제 이미 거의 제자리로 와서 적정 가치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드물어요. 예. 그리고 유명한 종목 중에 없어요. 유명한 종목 중에 없고 아직도 메디톡스, 셀트리온 거품도 안 빠졌어요.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볼 땐 더 빠져야 되고 영진약품도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야 돼요. 영진약품도.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반등을 이제 기관과 회사랑 짜고 한번 기관이 물려있으면 기관과 회사랑 짜고 또 이상한 뉴스를 또 내요. 그래서 또 막 50% 100% 띄우기도 합니다. 그때도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호재 뉴스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런 제약주 작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가만 쭉 다 보니까 이건 어디서도 하고 있는 얘기 아니 제가 판단한 겁니다. 보니까는 제약주들 딱 보니까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할 거 없이 한미약품 뭐 다 할 거 없이 심지어 유한양행까지 그 청렴에도 유한양행 기업까지도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기술력을 거짓 계약을 체결해주는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외국계 제약사들이에요. 가만 보니까요 이게요 다 외국계 제약사들이 꾸민 작전이에요.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게 상대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조금 뿌려준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 투자하는 걔네들 있잖아요. 그 계약 체결해주는 한미약품도 그렇고 기술력을 조금 뿌려주고 중요 기술력은 당연히 안 뿌려주겠죠. 그러고는 거기에 조금 어차피 중요 기술력은 아닌데 그냥 조금 임상 조금 통제할 정도 기술력 뿌려주고 그다음 자기네들이 기술 계약 맺는 걸로 하고 주가 조작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딱 치고 나가고 연기금이 받아내고 그런 것이 일부 종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의 제약 기업이 관여된 그래서 늘 계약을 체결해주고 파기하는 식의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심증이지만 제가 그래도 이 작전주와 급등주 연구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감을 이건 100%는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100%는 아닐 텐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거지라고 하죠. 이걸 설거지라고 하는데 주가를요 개인이든 뭐든 어떤 주포든 쫙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받아줄 애들이 있어요. 거래량 보세요. 위에서 나온 거래량. 그걸 받아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기관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가 돈 받고 받아주는 거 그렇게 쪽박 펀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운용본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에 우리 피 같은 국민연금이 다 털리게 생겼어요.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증권 사태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투자적 가치로 투자한 게 아니고 삼성이 좋은 대로 손해볼 투자를 이미 감행을 했어요. 삼성증권 사태 때 무차입 공매도 한 날 국민연금도 동참했어요. 기관들이 유니온 되면서 뭔가 굉장한 금융 적폐가 형성되고 있는데 금감원과 금융위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적폐일 수도 있겠죠. 같이 해먹는 적폐.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제약주가 지금 몇 개가 지금 문제나서 개미들 다 골로 가는데 금감원하고 금융위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구속했어요? 지금? 한미약품 그 계약 파기 전에 지들 먼저 판 거 나왔잖아요. 내부 정보로. 처벌받은 사람 있어요. 셀트리온 R&D 가속회상 위험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재무제표 문제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금감원의 직무유기 거나 아니면 한통속이거나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금융적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 없습니다.